네, 이번에 기획 특집 시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금융시장, 우리 시장이라든지 상당한 여파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생각해 볼 게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중국의 스탠스 이런 영향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중국이 이란과 친하고 이란 쪽에서 원유를 수입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우리도 그렇지만. 예, 그러면 이런 최근에 일련의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거에 대한 중국의 뭐 태도 영향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중국 지금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네. 조금 더 왜냐하면 중국 이게 경제 성장과 매우 긴밀하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지금 이 여파가 중국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큰데 제가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뭐 외교, 안보, 경제, 하물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한 5가지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란이 이제 에너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우회 통로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중동 전체 수입에서 중동 비중이 한 40% 이상입니다. 매우 큰데 그중에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죠. 그다음 미국 제조로 인해서 이란을 싸게 막 구입했는데 요게 이제 영향을 받죠. 하루 평균 지금 중국을 지금 원유 수입하는 거 보면 하루 평균 한 1160만 배럴 한 1200만 배럴 되는데 러시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란이거든요. 한 10% 차지하는데 여기 지금 막히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가 조금 더 이제 여기 맞물려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중국 경제 어떻게 보면 생명선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우리와도 마찬가지겠처럼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1대1로죠. 아까 제가 국가 전략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1대1로 육상 실크로드 중에서 이제 중국이 출발을 해서 이제 뭐 카자흐스탄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 이란을 거쳐 유럽을 가는데 거기가 이제 막혀버리면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1대1로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국가 전략처럼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외교적으로 지금 뭐 영향을 받죠. 지금 이제 그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우방 국가가 지금 사라지는 부분들 또 힘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실제 민생 부분들인데 이제 유가 상승이죠. 유가 상승이 이제 해상 보험료도 급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결국 물가 상승하면 소비도 긴축되는 이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수입이라면 또 수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수출도 악영향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수출이 중요한데 뭐 해상이라든 운송 지연, 보험료 폭등 이런 것들이 다 도미노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매우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있고 단기간에 끝나야 빨리 좋은데 중장기 갔을 때는 지금 주판이 매우 복잡하고 이번 양해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할 건데 내일 지금 경제성 발표할 건데 이게 이제 될 것이냐라는 내부적으로 지금 매우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미로 하기로 했잖아요. 4월로 알고 있는데요. 네. 서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전 같으면 이제 중국도 목소리를 막 낼 텐데 이 트럼프의 이 방중판을 깨기는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이게 뭐 방중이 무산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높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방중하게 되면 이란 문제보다 두 나라 문제를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들을 좀 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다음 주말에 파리에서 이제 경제수장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상호 투자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일련의 행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예정되어 있던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의 3월 말이고요. 한 2박 3일의 일정은 진행될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제가 아까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럼 중국이 지금 이란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매우 중요한데 매우 강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매우 신중 모드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단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도 곧 열리는데 지금 이런 변수가 있고 그다음 에너지 안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조금 톤 조절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정상이 만났을 때는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번에 이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톤을 이렇게 조정했던 것처럼 타이완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번에 이제 타이완 독립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이번 만날 때 해라라고 뭐 압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란을 주고 대만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악영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했다라면 또 한편으로 또 기회적인 요소를 본다라면 미국 전력이 다 지금 그쪽 같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만을 지금 할 수 있는 또 기회 인구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게 사연임과 명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세 속에서 영웅이 난다라는 말, 지금 그런 말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계속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속내가 아닌가라는 것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뭐 워낙 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 상호 투자적인 부분들 규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항상 제 논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중국은 딱 하나, 대만 부분만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영린이죠, 영린. 그 얘기 네. 건드리지 않아요. 영린을 그러니까, 건드리는. 네. 네네네. 중국은 이제 3월에 지금 이제 양회 두 개의 중요한 회의, 맞습니다. 양회 시즌입니다. 정협과 전인대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하고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까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양이 시작된 겁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제 정치 협상의 정협이 시작되고, 내일 이제 전인대 오전이죠. 아마 전 세계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창 총리가 몇 % 경제 성장을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한 일주일 정도 갑니다. 이 정도로 가고, 이게 뭐 오늘하고 내일만 하고 뭐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정도 가고 아마 다음 주 정도 이제 초에 되면 예를 들면 왕이 외교부장이 또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중동이라든가 대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엔 관전 포인트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 때 도대체 몇 % 성장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거 첫 번째 말씀드릴 유지냐 조정이냐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중국이 지금 가장 뭐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올해가 15차 5개년 기획, 즉 15호 기획 2026년부터 2030년도까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 해가 어떤 5년의 비전의 내용이 나올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특히 이제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이제 올해이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시주 속의 이제 1인 체제 공고와 사연임 부분에서의 이제 어떠한 이제 어느 메시지 또 그런 좀 조짐이 보일 것이냐. 뭐 요 3가지 정도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결국은 이제 국방비겠죠. 지정학적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군사적인 이슈, 지정학적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7.2%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더 올릴 것이냐. 지금 소랑설레가 많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중국이 대외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7.2% 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외적은 7.2%지만 중국은 국방비가 다 여러 가지 R&D를 통해서 돌고 국방비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국방비 비용은 훨씬 더 지금 대외적인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은 중국이 최근에 뭐 5% 성장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어렵지 않겠어 했는데 어쨌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꾸역꾸역 맞춥니다. 그죠? 네, 맞춰왔는데 네. 올해도 그러면 작년과 비슷한 5% 정도의 성장률 목표를 요즘 또 밴드로 제시합니다. 그렇죠? 네.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전후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뭐 소비를 포함한 부양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함께 나올까요? 일단은 내일 몇 % 이야기할까? 우리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의 전인대에서 총리가 이제 이제 구간을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내외 전후를 이야기하든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중국이 1월 달, 2월 달 지방 양회에서 대충 윤곽이 잤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31개 성, 뭐 직할시 뭐 다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방 양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보면 지방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양회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에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지방 양회가 다 지금 결과 GDP 성장을 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31개 성을 쭉 늘려가지고 쭉 해가지고 평균이 어디냐? 중간치를 딱 내고 그 중간치를 약간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총리가 발표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지방 양회 무슨 어느 정도 나왔냐라고 했을 때 결과를 보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성, 그러니까 자치구라는 데서 높게 나오고요. 12개 성시는 비슷하게 목표치를 제시했고 18개가 다 전년 대비 낮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압박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이번에 제가 중간치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치가 몇 %냐면 5.1% 나왔습니다. 2024년도가 5.4%. 그래서 낮게 보조를 잡는다고 했죠. 평균이 아니라 중위수를 보는군요. 네, 중간치. 그다음에 작년 5.26%에서 5%를 꾸역꾸역 맞췄습니다. 이번에 5.1%이기 때문에 5% 방어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실제 작년도 똑같이 지금 있는 제가 지방 양회를 타고 결과치를 쭉 데이터를 한번 시계열로 분석을 해봤을 때 14개 성이 목표치에 도달을 못했습니다. 이번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비
그럼 어느 정도일 것이냐? 저는 원래 이제 4.8에서 5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밴드를. 예. 그러면 이게 했는데 이게 중동 전쟁이 나면서 이 밴드 구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5에서 5%로 갈 것 같고요. 소비 아까 근데 이번에 뭐 소비는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률에서 GDP 기여도에서 50%가 넘습니다. 52%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느에 방점을 두느냐?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이고 100 이하면 지금 비관인데 중국이 최근에 지금 9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중국의 소비 심리를 회복할 것이냐가 지금 관점인데 지금 대내외 지금 중동까지 지금 겹치면서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00을 올릴 것이냐가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전체적인 일련의 뭐 계획은 있겠지만 이번 전인대에서는 어느 정도 재정을 풀겠지만 확정적인 재정 정책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엄청난 금액의 부양책이 나오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는 보고 있다. 질문이 할 게 많은데 시간은 다가와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게 군부들 수뇌부를 그렇게 다 자르고 유지가 되는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네네네. 또 뭐 AI나 로보틱스의 이 첨단 산업에 대한 드라이브도 여전하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거 마무리해 주시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그림자의 질문이. 흐르는 얘기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함께 마무리해 주시죠. 자, 그러면 요번에 그 양에서 핵심은 결국은 과학기술, 첨단 기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AI나 반도체 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홍콩 증시에 중국 정부가 이런 판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홍콩 증시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번호표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200, 300개 되기 때문에 이 판을 계속 키울 거다. 이거는 뭐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이다. 지금 아까 지금 말한 부분들, 군사 부분들 이번에도 여전히 이제 여전히 지금 이런 우리가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군장성 부분들에 대한 자격 바탈 이것은 2022년도 계속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함없이 될 것 같고 저는 공고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부분인데요. 지금 중국이 지금 작년 말에 지금 4,000포인트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일단은 지금 중동 정세의 영향이 있지만 지금 4,100에서 15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소비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증시밖에 없습니다. 그건 부동산은 힘들 때 증시이기 때문에 증시는 저는 올해 전망을 본다면 우상향으로 보는 게 맞고, 지금 중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지금 중동 정제 때문에 석유화학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데가 지금 해양 석유 지금 주가가 높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 부분에서는 우상향을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아마 맞을 거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또 이란 전쟁에 대한 스탠스나 양해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